전통문화이의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재 씨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 원장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전통음악과 악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 전통음악에도 필이나 대금 그리고 가야금 같은 많은 악기들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는 대략 한 60여 종 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많죠. 그 중에는 이제 크게 나누어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 관악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을 통해서 관에다가 이제 숨을 갖다가 넣어서 그 진동에 의해서 이제 소리가 나는 악기를 갖다가 이제 관악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금이라든가 피리, 단소, 뭐 퉁소, 또 나발, 나각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이 관악기는 이제 이 관의 길이가 짧으면은 짧을수록 이제 진동수가 높아져서 높은 소리가 나고 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진동수가 낮아서 이제 낮은 음이 나게 되죠. 악기의 길이에 따라서도 소리의 높이가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 시대에 이제 신라 삼죽이라고 이제 대금과 중금, 소금이 있었는데 이 대금이 제일 길이가 길죠. 그 다음이 이제 중간이 중금이고 소금은 이제 길이가 짧죠. 그런데 이 음의 높이가 대금이 가장 낮은 음, 또 중음은 그 중간 음역, 소금은 아주 높은 음역의 그런 음도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음을 그 담당을 하는 이제 중금은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연주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대금과 이제 소금 두 가지만 연주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조는 이제 산조 대금하고 정악 대금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대금이 있어요. 그런데 자 산조 대금과 정악 대금 어떤 악기가 더 높은 소리가 날까요? 글쎄요. 이 산조 대금이 정악 대금보다 길이가 조금 짧아요. 네. 그러면은 소리가 조금 높겠죠. 그래서 이제 한음 정도 정악 대금보다 소리가 높아서 이제 민소악이라든가 이런 그 창작 음악에 주로 이제 산조 대금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러면은 현악기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원장님? 우리 이제 현악기라는 것은 줄로 된 그 현이죠. 이 현을 갖다가 손으로 뜯는다든지 또는 이제 술대 같은 걸로 이렇게 튕길어서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활대로 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현악기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가야금이라든가 거문고, 해금, 아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들 수가 있죠. 이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을 튕길어서 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뜯어서 내기도 하고 튕길어서 소리를 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거문고라는 악기는 이 조그만한 그 술대라고 해서 막대가 있어요. 그런 막대에다 이렇게 줄을 뜯는다든지 쳐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뭐 기타는 요만한 걸로 이렇게 튕기고요. 또 바이올린은 활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같은 현악기 계열이라도 다 연주 방법이 다른 그렇죠.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야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여성적이고 섬세한 가락을 연주하는데 이제 좋고 이제 거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남성적이고 힘 있는 그런 가락을 연주하기 좋은데 이제 이 해금이나 아쟁은 활을 갖다가 문질러서 이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 해금이라는 악기는 이제 좀 소리가 높고 좀 앵앵거리는 소리가 있겠죠. 그래서 좀 여성적이고 높은 이런 소리가 나고 아쟁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낮은 음이 나는 그런 그 남성적인 그런 역할의 그 악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두드리는 타악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타악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꽹가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꽹가리, 장구, 북징 이런 사물놀이의 악기를 비롯해서 뭐 좌고라든지 편종이라든지 편경 뭐 이런 악기들을 갖다가 이제 타악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타악기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유율악기와 무율악기. 그러니까 음정이 있는 악기를 이제 유율악기라 그러고 음정이 없이 그냥 연주하는 것을 이제 무율악기라고 그러는데 편종이라든가 편경 이것은 이제 음이 12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율악기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꽹과리 같은 경우도 꽹과리가 이제 두 대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짝새가락을 연주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상새와 부새가 이렇게 해서 두 대의 꽹과리가 사용이 되는데 이때 상새는 높은 음이 나는 그 숫새를 사용을 하고 이 부새는 낮은 음이 나는 이제 암새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꽹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주 다른 음정이 다른 악기를 이제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꽹과리는 두 개가 다르다는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리가 똑같으면은 두 대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음정이 똑같으면은 서로 비교가 안 되겠죠. 대비가 되질 않으니까 하나는 높은 음이 나는 저 꽹과리, 하나는 낮은 음이 나는 꽹과리를 갖다가 서로 이제 대비적으로 교대로 이제 치면서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악기를 분류하는 방법에 이제 팔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악기에 사용된 주 재료, 예를 들어서 가야금이라 그러면 그 줄의 재료를 뭘로다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그 악기의 재료를 갖다 8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을 이제 팔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팔음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원장님? 이제 8가지인데 금석, 사죽, 포토, 형목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인데 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금이라는 것은 이제 쇠로 된 악기죠. 쇠로 된 악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꽹과리 아닐까요, 그렇죠, 원장님? 맞습니다. 꽹과리, 징 거기에다 또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쇠로 만든 긴 관을 갖다가 이제 소리를 넣어서 이제 숨을 불어 넣어서 이제 내는 악기인데 뭐 뚝 하고서 아주 큰 소리가 나죠. 이런 그 나발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편종 뭐 이런 악기들이 이제 금으로 만든 악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편종은 선생님 처음 들어봐요. 네, 아마 이제 그 편종이나 악기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텐데 이제 종묘 제례악 같은데 사용이 되는 악기예요. 그래서 큰 그 틀에다가 16개의 작은 종을 매달아 놓았죠. 그래서 이 종을 칠 때 종마다 소리의 높이가 달라요. 근데 크기는 똑같거든요. 종의 크기는 똑같은데 이 종의 두께를 갖다가 달리해서 음의 높이를 조정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으로 된 실로폰 같은 그렇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편종을 치게 되면은 종소리가 나죠. 절에서 있는 그 범종 소리 있죠. 그런 이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 두께를 조절해서 음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우면은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고 두께가 얇으면은 이제 낮은 소리가 나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양은 냄비를 두드리면 좀 탱탱탱탱 거려서 낮은 소리가 나죠. 근데 노쇠 그스를 딱 튕기면은 땡 하고서 아주 좀 높은 소리가 나죠. 그것과 그러니까 그 똑같은 위치라고. 꽹과리랑 징이랑 소리가 다른 것처럼 그런 그렇죠. 거네요. 똑같은 그런 거죠. 예. 근데 두 번째 석이라는 것이요. 네. 돌석자 같은데 네. 그 돌로 악기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원장님? 돌로다가 어떻게 악기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이라는 것은 소리가 나는 돌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 경석이라고도 하거든요. 소리가 나는 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느냐면 이제 남양주 지방에서 경석이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경석을 캐가지고 기역자로 돌을 깎아서 기역자로 만든 것을 16개를 이제 매달아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굉장히 네.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뭐 일화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이 편령이라는 악기가 이제 그 송나라 고려 예종 때 송나라에서 들어온 악기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종대왕한테 복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박연 세종대왕이 박연한테 시켜서 이 악기들을 전부 복원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복원을 해서 악기를 이제 전부 완성을 해갖고 이제 시연회가 열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시연회에서 이제 세종대왕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그 악기에 다가가서 이제 어떤 한 악기를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악기의 저 경석이 여기에 조금 소리가 높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서 이제 박연한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연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경석에 이제 먹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먹줄을 갖다가 먹줄까지 이걸 갖다 돌을 갖다가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 먹줄을 남기고 잘라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약간 높게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절대음감이었나 봐요. 네, 그렇죠. 상당히 그 정도면은 이제 반음의 뭐 예를 들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감지할 정도로 아주 절대음감의 어떤 소유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악기가 있다고요, 원장님. 네, 그거를 이제 한자어로 이제 명주실 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명주실을 꼬아서 이렇게 만든 악기들이 이제 주로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이제 명주실을 썼냐? 우리나라 악기는 이제 이렇게 노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면서 눌렀다 떼었다 하면서 이 노현이 이렇게 있어야 그 음악이 살아있고 이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이 명주실은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연을 하기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뭐 좀 기타 같은 거는 좀 쇠로 된 줄로 만든 것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떨리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실로 만든 바이올린 같은 거는 이렇게 떨리는 그게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줄을 갖다가 만약에 이제 쇠 줄로 만들었을 때는 신축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깊은 농연을 할 수가 없고 약간의 이제 비브라토 정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악기는 이런 깊은 농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농연이 가능한 그 명주실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런 농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트로트도 막 꺾기, 떨기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죽은 또 어떤 건가요? 죽은 이제 대나무를 뜻하는데요. 대나무를 잘라서 이제 악기로 만든 것이 단소, 대금, 피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악기라고 하는데 단소는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상당히 맑고 영롱한 그런 그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서 또 배우기도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이 단소 교육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악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이나 피리는 이제 좀 배우기는 좀 어렵죠. 대금이라는 악기는 참 소리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10년은 해야 어느 정도 좀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악기예요. 이 피리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향피리, 당피리, 새피리가 있죠. 그래서 이 향피리는 이제 우리 향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그 악기고 이 새피리라는 것은 이 가늘어요. 아주 가늘어는 그 악기로 돼 있어서 음량이 이제 작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래곡의 반주 음악이라든지 또 뭐 줄풍류라 같은 그런 실내악곡 편성회 할 때 이제 새피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당피리는 이제 당악을 연주할 때 그런 사용이 되는 악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 포와 토는 또 어떤 재료인가요, 원장님? 이 포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말로다 이제 박 또는 뭐 바가지 뭐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인데요. 이 박으로 만든 악기가 이제 생황이라는 악기가 있죠. 그래서 이 생황이라는 악기는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죽관을 갖다가 이제 박 위에다 이렇게 넣어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이 칡으로다가 공기를 넣어서 이 죽관을 돌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이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 영국의 그 백파이프가 유명하죠.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된 그 악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라는 것은 흙을 뜻하는데 흙을 갖다 부어서 만든 악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훈이나 부라는 악기가 있는데 훈은 이제
작은 그 종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된 악기인데 이제 이 바람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부 하고 뭐 이런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한국판 오카리나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소리가 나는데 조금 음산한 이런 소리가 이제 많이 나는 악기고, 이 부라는 악기는 질그릇처럼 생겨서 큰 이제 질그릇, 흙으로 이제 만든, 국어 빚어 만든 질그릇에 그 가장자리를 갖다가 대나무로 된 채로다가 이렇게 쳐서 착착착 뭐 이런 소리가 나도록 이제 만든 악기가 이제 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혁과 목은 또 어떤 건가요? 혁이라는 것은 이제 가죽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대서 이제 만든 악기가 이제 장부라든가 북이라든가 뭐 좌고라든가 이런 악기들이 이제 이게 혁으로다가 이제 만든 악기인데요. 그러니까 피혁할 때 그 혁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가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음의 뭐 질이라든가 높이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목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로 된 악기인데, 대표적인 악기가 이제 박이라는 악기, 또 축이라는 악기, 또 어라는 악기, 이제 세 가지 악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박이라는 악기는 이제 박달나무 이 판자를 6조각을 갖다가 이제 붙여서 이것을 쫙 벌렸다가 착 이렇게 오므리면서 착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사극에서도 보면은 뭐 재래악 같은 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가 착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찍기 전에 이걸 이렇게 탁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음악을 시작할 때는 한 번을 착 치면은 음악이 시작이 되고, 음악이 끝날 때는 3번을 착착착 치면은 이제 음악을 끝나라는 신호죠. 그래서 이 박을 치는 사람을 이제 보통 집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집박을 치는 사람이 전체 음악을 이제 주의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이라는 악기는 이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거기에 이제 나무로 만든 그 절구 공이를 갖다가 이제 내리치면서 쿵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 악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종묘제략이라든가 이런 음악에서 음악이 시작할 때 연주를 하는 악기고, 이제 동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색깔은 이제 청색을 칠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어라는 악기는 이제 나무를 갖다 호랑이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악기인데, 흰색을 칠하고 서쪽에 배치를 하고 음악이 끝날 때 연주하는 그런 악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그런 말 있잖아요. 좌청룡 우백호 북주작. 네. 아니 북현무 남주작인가요? 네. 그런 거랑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 왜 색깔을 갖다가 청색을 칠할까, 또 백색을 칠할까. 이 축이라는 악기는 청색을 칠하고, 어라는 악기는 백색을 칠하거든요. 또 이제 축이라는 악기는 동쪽에다 배치를 하고, 어라는 악기는 서쪽에다 배치를 하죠. 동쪽이라는 건 뭐죠? 이제 해가 뜨는 그런 방향이죠. 그렇죠. 해가 뜬다는 것은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축이라는 악기는 음악을 시작할 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라는 악기는 백색을 칠하니까 서쪽, 방위로는 이제 서쪽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서쪽이라는 것은 해가 지는 방향이니까 음악이 끝날 때 이 어라는 것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이나 어 속에는 어떤 음양오행의 사상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악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옛날에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음악을 보면은 음양오행 사상이 참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음양이 맞아야 우리 이제 국악이 음양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음의 가락과 이제 양의 음에 해당하는 가락과 양해하는 가락이 서로 어울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이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음에 해당하는 암가락과 양에 해당하는 숫가락, 이 암가락과 숫가락이 서로 교대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듯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것이 나갔을 때 아주 훌륭한 음악, 좋은 음악이 된다는 그런 그 사상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꽹과리도 그렇게 종류가 다른 거 2개를 쓸 때가 또 있나 봐요. 네, 그렇죠.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 악기를 보면은 음향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가 돼 있는데 해금과 아쟁을 봐도 해금은 높은 소리를 주로 내고 여성적인 소리를 내는 데 비해서 아쟁은 낮은 소리를 내고 주로 남성적인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해금과 아쟁 두 악기가 서로 음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가야금이나 거문고도 마찬가지죠. 가야금은 높은 소리를 내면서 여성적인 데 비해서 거문고는 낮은 소리를 내면서 남성적이죠. 그래서 가야금과 거문고도 비슷한 악기지만은 음향이 서로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그 서양 음악에서 지휘자도 해보셨고 또 이렇게 전통 음악인 우리나라 국악에서도 또 이렇게 작곡도 하시고 해외 공연도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그렇게 양쪽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음악이 좀 이제 그런 음향이나 그런 특이한 점들이 또 있나요, 원장님?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악기는 상당히 개성이 강한 악기들이에요. 평범한 악기가 하나도 없죠. 가야금, 거문고를 비롯해서 뭐 해금, 아쟁, 또 대금, 피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양 악기는 이래서 뭐 현악기족이라 그러면은 음색이 비슷비슷해요. 약간 좀 다를 뿐인데 우리의 악기는 해금과 아쟁이 전혀 음색이 다르죠. 같은 이렇게 혀를 줄러서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악기지만은 음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가야금과 거문고도 차이가 많죠. 가야금은 이제 이렇게 튕기면서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나지만 거문고는 이 술대로다 탁탁 내리치면서 엄청나게 아주 힘있고 강렬한 음악을 갖다 이제 생성을 해내거든요. 이 대금이라는 악기는 또 천공을 달아가지고 파열음을 갖다 이 높은 음을 내게 되면 파열음이 그냥 이 천공이 팍 떨면서 파열음을 강력하게 내게 돼요. 그래서 세계에 여러 악기들이 있지만은 대금처럼 이런 파열음 말하자면 이제 좀 불협화음이죠. 불협화음이 일부러 나게 만든 악기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이 대금이라는 악기가 음색적으로 아주 특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악기는 음색적으로 상당히 개성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 음악을 점차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그 악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이 대금이라는 악기와 해금이라는 악기가 음색적으로 아주 특이하고 좋은데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악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죠. 대금이요, 선생님? 네. 근데 이제 대금이 워낙 연주하기가 매우 어려운 악기예요. 그래서 마치 대금을 연주하는 사람은 마치 수도하는 사람처럼 아주 끊임없이 연습하고 깊이 있게 이제 그걸 천착을 하면서 만들어 가거든요. 저는 그 대금 연주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은 수도사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대금이 저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악기인지 몰랐어요, 원장님. 네. 아주 듣기 상당히 좋죠. 이 부드럽게 연주할 때는 정말 들판을 흐르는 어떤 바람처럼 부드럽게 소리가 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아주 강렬한 이 내면의 그 감정 세계를 갖다가 아주 강렬하게 표출하는 음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표현력의 그 폭이 넓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다이나믹의 폭이 넓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외국인들의 반응이 좀 이렇게 열광하는 좀 이제 뜨거운 편인가요? 대금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음색에 이것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자기네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음색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대금이 갖고 있는 깊이 있는 맛을 알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악기들이 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악기가 갖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다른 어떤 나라 악기보다도 아주 크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전통 음악 또는 전통 악기들이 우리 전통 음악이 이제 점차 세계에 알려지면서 우리 악기에 대한 관심도 이제 점차 높아질 걸로 생각이 들죠.
또 너무 이렇게 배워보니까 자세하고 선생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음에는 그 전통음악의 장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신다고요? 네, 다음 시간도 이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